속도와 미분 요 단어는 시작하기 전에 그것들 물리 용어들을 좀 확인 한번 해보자. 너희가 위치 여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도, 가속도와 미분하고 수투에서 다루는 물리 내용은 항상 소직선상에서의 운동만 다룰 거야. 소직선상에서의 운동 무슨 소리냐면 얘는 운동을 왼쪽 오른쪽이랑 위아래로밖에 안 해. 얘네를 동시에 하진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항상 수투에서 누군가가 움직여. 근데 잘 생각해봐. 좌표평면에 표현됐다라는 거는 변수가 두 개인 거지. 근데 수직선상의 운동은 변수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지 사실. 근데 왜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냐면, 왜 좌표평면에 나타나냐면 일단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운동 자체는 이렇게밖에 안 해. 착각하면 안 돼. 알겠지? 운동 자체는 이렇게 하는 애들이야. 얘네는 이제 얘네가 몇 초 동안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면 별량이 이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좌표평면상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움직임 자체는 이거 아니면 이게 전부 다야. 알겠지?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수직선상에서 위치라는 건 무슨 소리야? 그치? 수직선상에서 좌표가 x좌표 또는 y좌표밖에 없어. 그러니까 현재 어디에 있느냐가 위치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그치? 위치가 얼마큼 변했느냐지. 그럼 위치가 얼마큼 변했느냐랑 이동거리랑 무슨 차이인지는 알아? 그치?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치? 봐봐. 내가 현재 위치가 0이야. 그럼 그때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 왼쪽으로 너네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이냐? 왼쪽이지. 왼쪽으로 움직였어. 그냥 여기가 원래 위치가 이렇게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왔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0. 근데 이동거리는 2. 그치? 그 정도 차이인 거 알겠어? 위치가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갔어. 그럼 변이가 얼마야?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1만큼 갔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그치?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야? 현재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 요게 이제 위치의 변화량인 거야. 이동 거리라는 건 실제 얼만큼 이동을 했느냐, 총 이동량. 그래서 두 개 차이를 알겠어? 이거 차이 구별할 수 있어? 근데 처음이 원점이에요. 꼭 원점? 아니, 꼭 원점은 아니고 그냥 처음 위치. 방금도 내가 그럼 이제 처음 위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이동했어. 변이는? 1. 그치, 그렇게. 처음 위치. 그래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처음 위치라고 하는 거지 원점이라고 안 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이동 거리라는 거는 총 얼마큼 이동했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변이랑 너희가 구별을 꼭 해줘야 돼. 그 다음 속도랑 속력도 구별할 수 있을까? 너네 왜 구별을 할 수 있어? 물리를 했다고? 그래?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속도는 프레임만 붙이는 거. 그치. 속력은 절대값이. 그다음에 현서 이 부분 괜찮았지? 이 부분 괜찮았으면 속도랑 속력 차이도 마찬가지야. 속도는 정보가 두 가지가 담겨 있어. 속력은 한 가지 정보밖에 없어. 무슨 소리냐면 속력은 절대적으로 얼만큼 빠른가를 뜻하는 거야. 근데 속도는 뭐까지 표현하냐면 방향까지 표현을 해. 그래서 내가 원점에서 왼쪽 방향으로 움직였어. 왼쪽 방향으로 1초에 1m 가는 속도로 움직였대. 그걸 이제 속도가 1m, 속력이 1m/s라고 얘기를 하거든. 속력은 얼마큼 빠른지. 근데 내가 왼쪽으로 그만큼 움직였어. 그럴 때는 마이너스 1m/s의 속도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속도를 음수,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속도를 양수. 그거에 절대값 붙인 게 속력. 됐어? 그럼 가속도도 마찬가지겠지? 오케이? 그럼 이거 얘기하기 전에 속도는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는가. 됐어? 그래서 이제
속도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평균 속도와 그렇지 순간 속도를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평균 속도 구할 줄은 알아. 방금 얘기했던 게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야. 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이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평균 속도고 순간 속도는 그렇지 우리가 이건 미분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속도랑 속력의 차이만 일단 구별하면 되고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속도든 속력이든 어찌됐든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을 했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 그럼 가속도는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더 말하야지. 근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증가했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너무 다른 개념처럼 생각하지 말고 위치가 이만큼 변했어. 위치가 이만큼 변했을 때 그걸 시간으로 나눈 걸 우리가 속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속도가 이만큼 변했어. 그걸 시간으로 나눈 거를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속도라는 개념, 도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얘랑 비슷하겠어, 여기랑 비슷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방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냥 개념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면 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다른 얘기를 못해서 이제 얘기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속도라는 건 걸린 시간분의 변이 이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값의 변화량을 델타 x 이렇게 썼었고 y 값의 변화량을 델타 y 이렇게 썼었지.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한 y의 뭐라고 썼냐면 변화율이라는 말을 썼어. 뭐분에 보니까 변화율이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리미트가 안 들어가 있잖아. 리미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걸린 시간분의 변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얘는 무슨 속도 됐어? 평균 속도 이렇게. 그러면서 얘를 요 말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평균 속도라는 건 변이의 정확하게 이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우리는 그동안 미분을 하면서 함수를 미분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는 항상 x였고 세로는 항상 y였지. 근데 이제 여기는 가로를 뭐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시간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세로를 변이로 바꾸겠다는데 우리가 속도 말고 여기에 변이가 오는 것 대신에 여기에 평균 가속도라는 거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가속도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하면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가로를 계속 뭐로 보겠다라는 거야? 시간으로 보되 여기 y 자리에는 여러 가지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누구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누구의 시간에 대한 평균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일단은 리미트가 안 붙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만큼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해서 평균 속도도 궁금해.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얼만큼 빠른지도 궁금하지. 이제 그럼 여기다 그냥 뭐만 치면 되는 거야? 평균 속도 대신에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 식에다가 그냥 리미트만 붙이면 되겠지. 됐어? 그럼 그때 위치 요게 있을 거고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있겠지. 우리가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를 그냥 속도라고 정의를 할 거고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됐어? 변하는 그치? 그러니까 변화율에 집중을 하면 돼.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고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거 그냥 단순한 정의. 됐어? 그럼 이제 이거를 기호로 쓰면 델타 t 이렇게 쓰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위치라는 걸 나는 그냥 s라고 쓸게.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지. 그럼 여기서 리미트 누구를 0으로 보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되지. 엄청나게 짧은 순간 얘가 아니라 아랫게 변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를 t에 대하여 미분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됐어? 왜냐면 봐봐, 우리가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를 붙여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얘를 뭐라고 썼었어? f 프라임 x 뭐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 오케이? y x에 대한 변화율을 이렇게도 쓰고 또 어떻게도 썼었지? 그냥 y 프라임이라고도 쓰고 어떻게도 썼었는지 기억나? 이렇게 썼었던 것도 기억나? dx분의 dy처럼 보이지만 사실 읽는 거는 보통은 dy dx라고 읽어. 그러니까 dx분의 dy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dx분의 dy랑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dy dx 이렇게 읽어. 이거 배웠을 거야. 됐어? 얘랑 비슷한 기호로 우리가 y 대신에 누굴 쓸 수 있어? fx를 쓸 수 있지. 그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 d dx 하고 옆에 f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돼? 얘는 y를 누구에 대해 미분했다? x에 대하여 미분했다. 얘는 fx를 누구에 대해 미분했다? x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s를 t에 대하여 미분했다 라는 거면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다라는 소리야? s를 t에 대하여 미분했다 라는 거는 ds dt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됐어? 근데 s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라는 거는 애초에 이 s라는 게 t에 대한 식으로 적힐 수 있다라는 거야. 봐봐, 우리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항상 y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었기 때문에 fx,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이 가능했던 거지. 그러면서 얘를 미분한 거를 y 프라임이라고도 쓰고 어떻게 썼었다? f 프라임 x라고도 썼었지. 그럼 봐봐, st 이런 게 무슨 뜻이라고? 위치는 분명히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됐을 텐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건 우리가 s 프라임 t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럼 다시 2초일 때 t 값이 2일 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뭐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s 프라임 이 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다라는 거. 오케이? t 값이 2초일 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건 이제 이거야. 분모에 x 말고 다른 미지수가 올 수 있고 분자에도 x 말고 다른 미지수가 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식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 그럼 이런 표현은 뭐다? s가 분명히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s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s 프라임 t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얘도 어떻게 해석을 하자? s라는 애를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즉 얘는 뭘 뜻하는 거야? s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저거는 순간에 리미트가 들어갔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리미트가 들어간 순간 우리가 궁금한 건 순간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처음에 미분 증명할 때도 이제 평균 변화율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제 미분 값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니까. 됐어? 얘는 이제 순간 변화율. 오케이?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얘기할 거면 얘도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은배이도 괜찮아? 그럼 얘도 일단 미지수를 설정해서 한번 해보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면 델타 t분의 속도가 이제 v라는 걸 많이 쓰거든. 델타 v 이거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평균 변화율. 그럼 여기다가 다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가져가면 이거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럼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다고? d, v, d, 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또는 v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v 프라임 t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다시 그래서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분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변화율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냥 변화율이 아니라 누구의 변화율이 중요한 거야. 얘에 대한 분모 x에 대한 y의 변화율. 이렇게 그냥 리미트가 안 붙고 변화율만 있으면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고 리미트가 붙으면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면 이거야. 위치 미분하면 뭐?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아, 됐어? 궁금한 게 그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뭐 그래프처럼 x축을 시간 1분이 그는 게 아니라 그냥 x축 뭐니? y축이랑 완전 관계없는 그냥 현재 시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에서 얘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그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요? 같은 걸로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3초가 흘렀어. 네. 그러면은 좌표축에다가 1, 2, 3 표시하고 여기까지 3초까지입니다 표시하는 게 3초가 흘렀다 아니야? 아, 그거예요? 미안해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 약간 그 시간이 그 숫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약간 시간이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분필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거 뭐라 해야 되지? 아니 시간은 얼마든지 네. 미지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은 시간이지. 그러니까 방금 이상한 생각한 거라니까? 중요한 걸 못 잡은 거야.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여기에는 x랑 y만 나왔어. 근데 x랑 y 대신에 여기를 t, 그러니까 여기가 t, 여기는 다른 무언가 많은 것들로 바꿀 수 있다를 얘기를 한 거고. 아, 그럼 너가 이런 질문이잖아. 선생님 x는 네. 너 시간에 대한 질문 다시 해봐. 아, 그게 x가 수예요 뭐 그런 걸 물어본 거랑 다름없어서. 그게 이런 말이 아니 그 전에 이걸 어떻게 다르게 이유만 이게 그냥 속도와 가속 아니 아까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해했어? 아니 여기 내가 t를 2로 지정을 했는데. 네, 그거는 그냥 미분 그래프적으로 생각한 거고, 그 제가 오해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뭐 공식 같은 뭐 중요한 모르겠어. 아니요 그냥 잊어. 잘못 생각한 거야. 근데 웬만하면은 잘 열심히 들어주고 학생을 뭐라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를 이해를 못했다를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던 거는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러니까 변수 두 개를 우리가 좌표평면에 표현할 때 x축, y축으로 두잖아. 그치? x축, y축으로 둘 때 항상 가로가 x였고 세로가 y였던 걸 이제 가로가 x 말고 t, 세로가 y 말고 다른 것들이 올 거다에 대한 얘기야. 됐어? 아이 들어보면 빨리 들어와. 앞방실. 네? 앞방실.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네가 그걸 질문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내가 왜냐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 그려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 좀만 참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것보다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느라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가 t고 여기가 위치야. 축이 여기가 시간축이고 여기가 위치축이야.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고? 이제 빠르게 갔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아래로만 이동하고 있다고? 다만 그 이동이 시간축이랑 같이 있어서.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은 음수일 수 있어? 그치? 시간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그래프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돼. 되니? 야, 그럼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으면은 처음 위치는 0이야? 처음 위치가 적당히 있지. 처음 위치가 적당히 있으면서 얘는 어떻게 이동해? 위로 올라갔지. 그래프 값이 증가했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또는 위쪽으로 이동했다. 오케이? 그럼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점점 느리게 아니지. 반대쪽으로 돌아. 점점 그러니까 봐봐. 위치가 증가했잖아.
오른쪽 방향도는 위쪽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고 점점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다시 이 지점 기준으로는 다시 오른쪽. 다시 이쪽으로 이쪽 위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가 다시 이 지점부터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 요쯤에서 멈췄다라고 한번 멈추진 않고 한 여기까지만 살펴보자고.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요 두 지점을 표현을 했지. 근데 봐봐. 그럼 이 두 지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방향이 그치? 요 두 지점에서 방향이 바뀌는. 그치? 방향이 바뀌는데 내가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 그랬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 그랬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 그랬는데 그럼 이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얼마야? 0이지.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얼마였다는 거야? 0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잘 봐봐.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전환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방향을 전환한 순간 뭐가 0이었다라는 거야? 순간 속도가 0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내가 위치 시간 그래프를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살필 수 있는 게 방향이 몇 번 바뀌는지 살필 수 있지. 방향이 몇 번 바뀌는지는 뭘 가지고 살피면 돼?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살펴주면은 속도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근데 여기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방향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딱 멈췄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 값을 알아서 이렇게 가면 여기 가다가 딱 멈췄다가 다시 가니까 방향이 바뀌지는 않지. 그치.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만 참아. 천천히 다 얘기를 할 거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가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나는 너희가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 얘기를 안 하지는 않을 거야. 너네가 그런 애들이 많은데 올라온도 아무튼 그거는 이제 좀만 참아봐.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참으면은 얘기를 다 할 거라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상황까지는 이제 이해를 다 했지.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한 상황이 뭐냐면은 어쨌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 중에도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이라 할지라도 운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0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바뀌어야 돼. 속도의 구도도 양옆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잘 느낄 수가 없어. 이번에는 내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거야. 그럼 이제 얘도 여기 지워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때 이거의 의미는 뭐야? 그치? 왼쪽으로 일단은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전히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속도니까 왼쪽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살펴야 될 거는 속도의 함수값이 아니라 속도의 부호를 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지. 근데 봐봐. 여기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지. 이 지점에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잠깐 쉰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이 지점에서는 그렇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제 왼쪽 방향으로 바뀌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속도가 미분 단원에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될 거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 별거 없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얘의 값이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속도의 부호가 중요하다라는 거. 됐어? 그러면 이 지점은 어떠한 지점이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은 가속도가 0인 지점이지. 됐어? 자, 그럼 가속도라는 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내가 처음에 8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야. 그럼 얘는 2초 후에 운동 방향이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 저기 G예요. G라고? 저기 G미터 퍼센트. 8. 아 8. 그래서 오른쪽. 그렇지. 왜냐면은 가속도라는 건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지. 그럼 속도가 1초에 얼마큼씩 변화된다는 거야? 2씩 변화된다는 거지. 그럼 2초 후에는 4m/s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양수지.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은 안 돼 이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아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랑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분명히 x축은 시간축일 거야. x축은 시간축일 때 이제 y축이 위치인지 속도인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뭐 낚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건 잘 살펴야 돼. 알겠지? 근데 일단은 미분에서는 중요한 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속도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y값이 속도인데 여기서 속도의 부호만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건 속도의 부호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네들이 운동하는 건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아래로 수직선 운동만 한다는 거. 됐어? 그래서 이제 이것들 해석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속도가 미분이라고 그래놓고 여기가 이제 t랑 위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올 수도 있지. 만약 저기 어떤 물체가 길이가 변해. 예를 들면은 용수철 같은 거 이렇게 당겼을 때 용수철이 되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용수철 길이의 변화율도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용수철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면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그냥 미분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y축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 됐어?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유제 보면서 조금 해봅시다. 다시 1번. 지상 30m, 매초 25. 저런 거 이제 너희한테 6라고 안 하고 줬어. t초 후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그냥 h라고 쓰지 말고 h가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내가 ht라고 쓰면 얘가 30 더하기 25t 마이너스 5t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 위치가 그럼 얘가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h 프라임 t를 구해보면 얘는 25 마이너스 10t지. 그치? 아니야 여기 봐봐. 거기 볼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써놨어. 그럼 거기 있는 거 뭐 굳이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뭐야? t초 후에 봐봐 얘가 t초 후에 위치야. 그럼 걔를 미분했으니까 얘는 t초 후에 뭐야? 속도.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내가 2't라고 쓰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썼어. 상수함수가 나오긴 했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 t초 후에 가속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있겠지 당연히. 됐어? 그렇게 되면은 던진 지 2초 후, 3초 후에 속도를 구하라면 여기다가 몇 대입하라는 거야? 2대입하고 3대입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야.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값을 구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왜? 봐봐 3초 때는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5지. 근데 속력은 얼마라 그래야 돼? 5 이렇게. 됐어? 왜 납득이 안 가? 아니요. 그 다음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건 땅에 떨어질 때라는 거는 뭐가 몇일 때야? 땅에 떨어질 때라는 건 위치가 위치가 0. 그치 위치가 0일 때의 t값을 구해보라는 거지. 그럼 위치가 0일 때는 얘가 0이 되는 t값을 구하는데 그 t값이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네. 아니 시간이 음수로 돌아가는 건 안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t값이 뭐 6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때 뭘 구하라는 거야? 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6 대입한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겠지? 그 다음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로 던졌을 때랑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랑 말이 좀 다른 거야. 내가 왼쪽으로 갈 때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하지. 그치? 근데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최고 높이라는 건 결국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이지. 그럼 이 지점 또한 뭐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거지.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건 일단은 누가 0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중에 어떠한 지점을 찾으라는 거야?
부호가 변하는 지점. 다시 최고 높이라는 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지점이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변한다라는 건 속도가 일단은 0이 돼야 되고 그 지점에서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어디야? 2분의 5지? t가 2분의 5에서 부호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수 방향으로 위로 쭉 올라가다가 이 지점에서 감소하게 되니까 t가 2분의 5일 때 최고 지점에 도달을 할 거고 그 지점에서의 높이는 요 t 값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 위치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건 그거야. 주어진 상황이 직접적으로 야 이때 구해봐 이런 게 아니지. 약간은 너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몇 순간이 없어. 그냥 단순한 건 뭘 물어봐? 몇 초 후에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지. 그 다음에 좀 복잡하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물어봤어? 땅에 떨어질 때라고 간접적으로 줬어. 땅에 떨어질 때는 뭐가 0일 때야? 위치가 0일 때. 그 다음에 최고 높이라는 건 뭐가 0일 때야? 속도가 0일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밖에 안 물어봐. 어차피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보면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방향이 전환된다는 거. 됐어? 그럼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거면은 걸린 시간분의 그치? 높이의 높이의 변화를 하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얼마큼 이렇게 변했는지 됐어? 그럼 처음 시작 높이가 35m잖아 30m구나 처음 시작이 30m지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이 30m지 그럼 봐봐 여기 위치가 30m인데도 출발을 했어 30m인데도 출발을 해서 최고 높이에 도달을 했다가 얼마큼 떨어진 거야 바닥에 0이 되는 위치까지 이만큼 떨어진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뭘 구했었냐면은 t가 2분의 5일 때가 최고 높이라고 했지. 그럼 t가 5분의 1일 때 최고 높이를 구해보면은 그때가 61.26m래. 됐어? 그럼 이동 거리는 몇이라고 해야 돼? 요만큼에다가 61.25를 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31.25에다가 12.5 그치. 그거를 몇으로 나누면 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총 걸린 시간은 우리가 언제 구했어? 떨어질 때요. 바닥에 떨어질 때 시간 구해놨잖아. 그래서 그걸 6으로 나누기만 하면 답이 되겠지.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도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됐어? 이제부터 문제 푸는 게 좀 짧아질 거야. 왜냐면 얘는 한 문제에서 너무 많은 걸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 자, 정확하게 문제에서 주거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라고 주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인데 선생님 수직선 위인데 왜 3차예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우연히 시간이랑 같이 표현을 했더니 조금 복잡하게 됐을 뿐이야. 봐봐. 얘도 내가 x라고 쓰지 말고 차라리 오른쪽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x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그럼 다시 얘를 미분을 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이렇게 되면 얘가 위치가 될 거고 얘가 속도가 되겠지. 알겠어? 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겠지만 전피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미분을 해놨지. 미분을 해놨고 이거의 그래프를 이렇게 쓱 그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잖아. 됐어? 그럼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어? 운동 방향이 2번 바뀌지. 왜? 얘가 속도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일단 두 개가 있는데 두 지점 모두 부호가 바뀌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t 값이 2일 때랑 8일 때 모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됐어? 그 다음에 2에서 9 사이에서 최대 속력을 구하라는데? 그럼 속력이 최대 속력을 구하라는데? 그럼 속력은 속도에다가 뭐 씌운 거? 절대값 씌운 거. 됐어? 그럼 2에서 9 사이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일단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 구해보고 9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구해보면 되겠지. 그럼 그 중에 더 큰 값 선택하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속도랑 속력이랑 잘 구별해야 돼. 속도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9초일 때일 수밖에 없지. 2에서 8 사이에서는 속도가 음수니까
그렇지. 점점 일로 가면 속도가 양수가 되니까. 됐어? 근데 이제 속력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함수에서 최대인지 좀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여기가 최대일지 여기가 최대일지는 우리가 구해봐야 아는 거니까. 됐어? 팔라이 3번. 봅시다. 얘들아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데 가속도라는 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뭘 조사하면 돼? 미분계수를 조사하면 되지. 그럼 봐봐. 미분계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그래 너희가 거기 1, 2, 3번을 보면 다 증가하다 감소하지 0초부터 1초까지는. 거기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 1, 2, 3번을 보면은 0초부터 1초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지. 가속도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봐봐. 증가하고 있잖아. 가속도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다시 감소하고 있지.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속도가 몇이라는 거야? 0. 가속도가 0이라는 거야. 왜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쪽에서는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K로 일정하다. 됐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1초부터 2초까지랑 2초부터 3초까지는 무슨 함수가 그려져야 돼? 상수 함수가 그려져야 돼. 어떻게 가? 네. 근데 이제 보기 1, 2, 3번도 다 2초부터 3초, 1초부터 2초랑 2초부터 3초는 상수 함수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분명히 0초부터 1초까지 증가하고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두 개가 다 조금씩 다르지. 뭐 때문에 다르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0부터 1까지의 평균 변화율 K지. 근데 여기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지점이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하나 몇 개가 존재해? 두 개가 존재하지. 그래서 가속도가 몇이 되는 지점? 가속도가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는 지점이 몇 개가 존재해야 돼? 두 개가 존재해야 돼서 답이 3번밖에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저기서 원하는 게 K 값을 몇 번 가질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K 값을 2번 가질 수 있으니까 가속도는 3번이 되겠다. 팔다리 4번. 키가 180인 사람이 4m 높이 얘 180, 400이라고 합시다. 그때 일직선을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간대. 그럼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가로등이 있어. 180인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 그럼 빛이 이렇게 쏘일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봐봐. 이게 설명이래. 말이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의 길이라고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그림자 끝의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차피 위치라는 게 사실 양수함수 값이 중요하잖아. 근데 이제 얘가 어차피 그림자의 길이가 이쪽 양수 방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그림자 끝의 위치라고 하고 요만큼을 그림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뭘 물어볼 거냐면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율, 뭐 순간 변화율 얘기하는 거겠지. 두 번째 물어보는 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이걸 물어봐.
두 개 차이는 알겠어? 얘의 변화율이 얼마큼이 되는지 또는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림자 끝의 위치를 우리가 여기 변화율을 뭘 따지겠지? 당연히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따지겠지.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를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냐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식을 미분하세요라는 소리야. 됐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그림자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미분한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저 봐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00이지. 여기가 얼마야? 180이지. 야 그럼 이 사람이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갈 때 야 그럼 t분 동안 얼마큼 이동한 거야? 88 t만큼 이동한 거지. 됐어? 야 그럼 내가 설마 이 길이 못 구할까? 요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두면은 우리 못 쓰면 돼? 닮은 줘주면 되지. 그럼 L 대 180 L 플러스 88T 대 400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어? 야, 그럼 180 대 400은 몇 대 몇이야? 보여줘. 9대 20이라고? 네. 그럼 L 대 L 플러스 88T가 9대 20 그러면은 9L 더하기 9 곱하기 88T는 20L 이렇게 하면은 11L 이렇게 나누면 8 그래서 요만큼이 몇 T라는 거야? 72T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몇 T인 거야? 72T인 거지. 그림자 끝의 위치는 처음 시작점을 기준으로 몇 T라는 거야? 160T라는 거지. 됐어? 다시 요만큼이 그림자의 길이잖아? 그림자의 길이는 72T라는 거야. 지금 계산해서 나온 거잖아, 그거 그냥.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의 위치는 여기를 시작점으로 봤을 때 요만큼 길이를 요구하는 거니까 88T에다가 72T 더하면 160T잖아. 그래서 그림자 끝의 위치는 160T다. 됐어? 그래서 이제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ST라고 써보면 얘의 그림자 끝의 위치에 대한 변화율은 S'T인데 얘가 그냥 뭐로 나올 뿐이야? 상수함수로 나올 뿐이고 그 다음 그림자의 길이를 내가 LT 이렇게 쓰면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결국 L'T 값을 구하세요. 근데 얘 또한 상수함수로 나올 뿐이야. 물론 단위는 써줘야 되겠지만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여라.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여라가 1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가 2번을 얘기를 하는 거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거 없이 일단 목적이 뭐야? 누구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다 어디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얘네들을 다 뭐로 표현을 하자? t로 표현을 하자. 그게 일단 1차적인 목적. 그리고 문제에서 변화율을 요구를 하니까 걔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시면 된다. 그게 끝이야. 됐지? 다시 5번.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 이것도 좀 치사해. 단위가 달라. 1번이 반지름의 길이가 10cm면 몇 mm야? 아 그러면은 얘를 cm로 바꾸자. 2mm면 몇 cm야? 아 그래. 자 봐봐. 그럼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나는 뭘 구하라는 거야? 건널비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도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니까 일단 부피도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결국 내가 뭐를 t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근데 반지름이 원래 얼마였어?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0이었지. 원래 0이었으면은 처음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뭐 몇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 그건 좀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0일 때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0일 때
매 초 0.2cm씩 증가를 하니까 t 초후의 반지름의 길이는 0.2 t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건널비는 4파이 0.2t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부피는 3분의 4파이 0.2t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는 t가 몇일 때라는 거야? 50일 때라는 거지. 됐어? t가 50일 때 뭘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s 프라임 50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v 프라임 50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럼 어찌됐든 s 프라임 t 구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학생들 이거 미분해봐. 8파이 0. 봐봐. 8파이 곱하기 0.2 t 곱하기 0.2까지 얘까지 미분해야지. 얘 미분한 거 여기다 곱해야지. 얘 이거 미분하는 거 배웠잖아. y는 fx 전체의 n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 n 곱하기 fx의 n-1승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된다는 거 배웠지? 그럼 v 프라임 t는 내리면 4파이 곱하기 0.2t 아이고 저거 t 0.2t의 제곱 곱하기 0.2까지 됐어? 그럼 여기 t에다가 몇만 집어넣으면 돼? t에다가 50만 집어넣으면 되지? t에다가 50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가 몇 될 때 물어본 사실 여기가 몇 될 때 물어본 거야. 여기가 반지름인데 얘가 10이 될 때 물어본 거니까 이것들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t가 50일 때 됐어?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해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d s d t 하고 얘는 t가 50일 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는 d v dt 이렇게 써주고 얘도 t가 50일 때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얘는 그냥 옆에 다만 친 거야. 이거 길이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됐니? 그래서 속도가 미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맨날 다루던 x랑 y 말고 다른 미지수들이 조금 등장을 할 거다. 근데 이제 다른 미지수들이 등장을 할 때 결국 x를 대체할 수 있는 애는 t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y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 이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y를 미분할 때 y를 항상 x에 대한 식으로 썼듯이 무언가를 미분을 할 때 그것들을 항상 다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자?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게 전부. 그 다음에 이제 은빈이는 다행히 물리를 해줘서 좀 수월했는데 물리를 안 했더라도 이제 이 정도는 상식의 영역이니까 지니고 있자. 그냥 부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 정도만 구별을 해준다 생각해주면 되겠지? 끝. 진도는 끝인데 너네